안녕하세요. 초면이 아니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정말 시간을 같이 하고 또 오후에 앉는 게 무척 힘드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것이 효의 현대적 이해라고 했는데 왜 현대적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효에 대한 관념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젊은 아이들한테 효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해요. 효가 싫고 옳고가 아니고 아예 고리타분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는 효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말씀 올릴 거고요. 또 아울러서 첫날도 우리 연합회 회장님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효가 바로 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강사님이 소개 올렸습니다만 저는 사실 대한노인의 충남연합회 노인대학 대기 학생으로 지금 입학원서를 제출한 이승원 이사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노인대학의 대선배님들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쫄아요. 그러나 만약 신입이 돼서 8월 6일 입학하게 되면 좀 잘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우수한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과 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는데 여기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게오르기라는 루마니아 사람. 게오르기라는 루마니아 사람인데 이분은 유명한 책을 썼죠. 뭘 썼냐면 25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때 베스트셀러를 썼고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분은 루마니아 사람인데 루마니아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독일에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분이고 목사님이십니다.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노인 공격은 다른 문명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 아울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 어디에서도 노인이 한국만큼 대우받는 곳은 없다고 한국을 극찬하십니다. 신부님이신데. 근데 제가 언제 얘기해요? 1980년대 때 저분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분이 이 자리에 오시면 저렇게 다시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을 소개해 올리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죠? 이 토임이라는 분은 너무 유명한 학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할 정도의 유명한 분이에요. 아놀드 토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경제학자였는데 나중에 역사학자로 더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용어도 이분이 만들어놓은 거고요. 산업혁명, 산업시대라는 용어도 이분이 처음 책이 나온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제4차 산업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용어를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83세 때 이분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계산해보면 86세에 돌아가셨는데 83세 때 처음 대한민국에 대해서 소개를 봅니다. 처음 대한민국의 효사상과 경로효천 정신과 가족 제도를 설명 들으시고 이분이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진짜 몰랐냐.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동방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라고 저분이 찬스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느 분이 질문했어요. 기자가. 박사님, 지구가 멸망하고 달나라로 모두 이사를 가게 되면은 몇 가지만 추려가게 되는데 꼭 가지고 가야 될 게 20개라면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질문했어요. 그 답이 뭐였을까요? 예.
그 이야기를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효와 경로 사상이 아름다운 한국의 무슨 제도를? 가족 제도를 포함시키겠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거를 부리고 뭐고 이렇게 뽑아가는데 그 중에 20개를 뽑는다면 우리나라 가족 제도를 뽑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족 제도가 지금도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저 가족 제도는 뭡니까?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주가 같이 살던 세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너진 건 탓할 거 아니고 어쨌든 저런 석학들이 우리나라를 극찬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더 넘기기 전에 본다면 이 게오르그도 몇 살 사셨냐면 76세 사셨어요. 그리고 요분은 86세 사셨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효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몇 세는 살 것 같아요? 96세 이상 살.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앞으로 효를 실천하시면 다 96세 이상 사실 거예요. 이미 96세 되신 분 여기 계신가요? 그런 분.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게리 베이커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현대분이에요. 현대분. 노벨 경제학상을 타시는 분이고 미국 분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은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와 효 사상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뭐냐면 가족 제도와 효 사상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독일 갔다 오고 광복을 갔다 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월남 전선에 갔다 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아라비아에 가서 노동하신 분도 계셨죠? 왜 갔습니까? 부모님 먹여 살리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젊은 사람들이. 나 하나 입시, 나 하나 잘 살라고, 나 하나 잘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당시에 청년들은요, 우리 또래예요. 우리들은 뭡니까? 대를 잃고 부모를 못 사는 것 속에서 큰 걸 희망해서 몇 대 1의 경쟁을 잃고 월남도 갔던 월남 군대에서 차출했지만 그것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룬 것이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우리나라의 뭐를 가장 부러워하고 있냐면 효사상과 경로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 두 가지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한국의 뭐는 어떻게 해? 제도약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 한 달 전 됐을 거예요.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특강을 했어요. 짐 로저스. 이분은 세계에서 투자의 왕, 기가 막힌 투자왕. 투자한 것에 이득을 몇 배 남겼냐면 4,300배를 남긴 사람이에요. 투자를 하나 가지고. 예를 100만 원 가지고 땅 투자했다면 4,300배를 올렸대. 야, 우리 10% 이자만 받아도 괜찮아. 그런 분이에요. 짐 로저스라는 분. 이분이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 강의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대한민국에 투자할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희망이 없다고. 왜냐하면서 여러 가지 나와요. 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거기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눈빛이 옛날에 우리 때 눈빛하고 달라되는 거예요. 지금 30만 명이 모델라고 지금 노량진에서 고시학원 다니고 있는지 아세요? 공무원 되려고. 공무원 시험이 100대, 70대 막 그래요. 공무원 되려고 젊은 애 석학들이 모이는 것은 그 나라는 희망이 없대. 창업할 줄 알고 새롭게 도전할 때 이런 젊은이들은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옛날에 공무원 시험은 3대1 정도예요. 많아야 10대1 이런 됐었죠. 그런데 이게 100대1 되는 나라가 어디 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애들이 다 안주할 자리만 찾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직장만 찾고. 그게 아니고 새롭게 만들고 도전하고 창의하고 이런 게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어요. 근데 이왕 그 양반 얘기했으니까 그 양반이 한국의 앞으로의 미래 투자할 거는 농사라고 그랬어요. 여기 농사 짓는 분 계시면 농사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거기 투자를 말하는 게 지금 늦지 않을 때 제일 저평가되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냥 말이야. 그리고 가장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에 투자를 해야 되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시간을 만들었냐면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다? 뭐 얘기하고 싶어 할까요, 제가? 농사 짓는 얘기 아니고 효밖에 없다. 효다 이거야. 이제 사람 됨됨이를 이제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족도 뽀개지고 이웃도 뽀개지고 사회가 갈라지고 이 효의 정신이 이런 인본 정신 이런 것이 바탕을 깔지 않으면 우리 조국의 미래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암담하다. 희망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 효에 대한 것이 어떻길래 걱정들 합니다. 우리나라 효 지금 여러분들 아마 얼마 전에 효 계약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분? 효 계약서. 요새요 변호사가 효 계약서만 써주는 변호사가 있어요. 자식한테 효 계약서를 쓰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아파트를 전달하면서 걔한테 계약서를 써요. 이 아파트를 너한테 주되 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효도 안 하면 그걸 환수한다는 계약서를 써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효계약서. 효계약서. 대구에 뭐 의사인데 엄청 그 할머니가 86세인데 혼자 1인 시위를 해. 피켓을 들고. 이런 불효가 어디 있냐 하면서 그 아들 의사 되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짜리 보약도 먹였고 병원 진다고 다 했는데 한 달 용돈도 안 준대 이놈 자식이. 그래가지고 86세 할머니가 피켓을 들고 혼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현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효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날 우리 그 연합회장님이 우리의 그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반복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참 문제가 많아요. 세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이 정말 염려스러워요. 정말 한심한 걱정스러워요. 그러면 이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2015년에 생겼는데 세계에 인성진흥법이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나 될까요? 한 10개? 3개? 인성교육법이라는 것이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세계의 OECD 국가는 다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효가 반듯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이 물어보고 배우려던 이 나라가 인성교육법을 왜 냈거든요 말이죠. 국회에서도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 강제로도 만들어서 학교에서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이라고 만들었고 거기에 인용은 잠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뭐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뭐 자세히 볼 건 없어요. 그리고 인성교육이란 뭐냐?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목적이다.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한 달에 일주일에 몇 시간씩 꼭 인성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은 인성교육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법률이 생긴 거예요. 오죽했으면 강제로 법이 없어야 될 법이에요. 조선시대 저런 법이 있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덕목이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라는 이런 원칙을 정했어요. 동봉. 저 8가지를 우리가 지키면 정말 사람들 매미도 되고 사회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알기 쉽게 표현하면 예와 효는 뭐냐면 사람의 도리를 알고 내 스스로 우리 누구나 자기 스스로 나의 도리를 알고 예와 효입니다. 근데 여기 궁금한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충이 빠졌죠? 네, 충은 빠졌는데 그 이유는 충은 뭐에 들어가냐면 예에도 들어가고 효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뺀 거지. 충정신이 필요 없어서 뺀 건 절대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는 국가에서 정한 거니까. 그래서 예와 효는 사람의 도리를 첫 번째 알고 두 번째 자신의 믿음을 쌓기 위해서 정직한 사람이 되고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이어서 먼저 베풀자 내가 그래 나온 것이 존중과 배려의 정신. 끝으로 함께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소통과 협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이따 제가 다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딱딱하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인성. 그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인성을. 어느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데 지난번에 그 재능 나는 우리 특강 오신 분이 얘기했죠.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를 두 자로 뭐라고 한다? 그때 답해 주셨어요. 일생이라고 그러셨죠? 일생.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게 뭐냐 하니까는 행복하게 사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의 근본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뿌리와 이 바탕이 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생나무를 볼 때 효로 끊어져야 된다. 효의 마음이 꽉 차 있지 않으면 그 됨됨이가 된 사람이 되긴 힘들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효가 바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오늘 간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적인 효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할아버지 부모님한테 배웠던 효와 지금의 차이는 이겁니다. 첫째, 효는 쌍방향성의 윤리다. 효와는 대개 뭘 생각해요?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거나 봉양하거나 받드는 것을 효라고 했는데 지금 개념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포함되는 쌍방향이에요. 나와 있는 대로 효와 효도는 규물되며 쌍방향이다. 다시 말해서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양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효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여태까지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건 효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현대적인 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효는 인성교의 기본 덕목인데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자로 얘기하면 효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사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정한 버릇이더라도 아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긍정적인 것이 현대적인 효다. 네 번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문화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옛날부터도 효는 우리나라에 존재해왔고 다른 나라에도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인류는 삭막하고 무너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효교육은 알게 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더 말씀 올릴게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습니다. 앞으로 손주나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 지금까지 해왔던 거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네 가지 과정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먼저는 알아야 돼요. 효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전통적인 효 플러스 현대적인 효가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걸 마음속에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벌고 뭐래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매일 할아버지한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할게.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할아버지 찾아갈게 하는 우리 다짐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짐.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했나? 실천. 실천이 없는 쇼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한없이 얘기가 많죠. 누구한테 잘못한 게?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제가 4학년 때 유학을 와가지고 쭉 뭐 있었는데 진짜 저는 불효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불효예요. 나는 솔직히 3가지만 하면 쇼 다 했는 줄 알았어. 내 일 내 알아서 하고 공부 잘하고 그러고 대학교 촌촌 가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아들 낳으면 그게 효인 줄 알았어. 그래서 부모님 걱정 안 시키는 거 그게 효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진짜 엄마 아빠하고 손도 잡기도 하고 때도 닦아도 껴안아보기도 하고 이 뭔가 진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걸 못한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10년 동안만 부모님과 살고 다 떨어졌어요. 11살 때 집을 떠나가지고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그 지금 너무 후회스러워요. 너무 저기해요. 그래서 제 손주한테는 좀 강력한 딴 방법도 쓰고 있어요. 솔직히. 후회가 돼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알게 해줄까? 우리 손주를 어떤 내용을 알려줄까? 아빠 말 잘 들어, 엄마 말 들어. 그것만 알릴 것인가? 진짜 어떤 내용을 알다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느낌을 받도록 할 것인가? 가슴으로부터 뭘 느끼게 해줄 것인가? 우리 아이한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다짐하는데 어떻게 다짐할까? 이런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일일이 제가 얘기하려면 10시간, 20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짧게 현대적인 우리 교훈은 뭐만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자, 너무 지루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지와 정 쪽은 교육자들의 책임이고 의와 행 쪽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흐트러져 있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저런 것을 바로 세우는 거를 우리 아들, 딸들이 못 해내고 기대도 못 하겠어, 솔직히. 그래서 저는 나중에 뭘 주장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나서자. 우리 할아버님들이 나서시자. 우리 할머님들이 나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나중에. 자, 그러면 여러분 100세 사시는 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느 분은 무섭다 그러시더라고요. 100세가 축복이에요?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무서울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나이 들면 지금 무서운 게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무나? 상품은 없습니다. 건강이요. 치매 무섭다. 네, 또. 건강, 예, 건강. 네. 돈은 다 걱정 없으세요? 하여튼 뭐가 무서울까? 나이 들면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외로우며. 외로움. 어느 분이세요? 저하고 자주 만나잖아요. 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 사랑해야 돼요.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사랑한다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약속도 하시고.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하잖아요. 스킨십 굉장히 사랑해요. 스킨십 최고예요. 손 좋으면 안아주는 거 최고예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좋을까요? 얼마나 사시면 좋겠어요? 85, 6세 또? 네. 그렇게 끌어왔지. 네. 그 다음에 늙으면 무슨 죄로 삽니까? 무슨 죄로 우리가 살아요? 이런 답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분인데 김용수 박사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거하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김용수 박사님이 현재는 97세세요. 97세. 지금도 일주일에 3번 강연 다니죠.
일주선.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보다 살아봤으니까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